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7월 16일입니다. 최영규 논설이신데 보니까 이분이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우리 법원에서의 어떤 재판 지원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되지 않을 일들.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한테 닥쳐오는 그런 문제 외에는 큰 관심들이 없죠.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 많은 지금 국회가 22대 국회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특검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은 개원식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최영규 논설위원이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이런 지하에 글을 좀 올려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겪고 있는 많은 내홍, 어려움, 국민들의 참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운 이런 부분이 일부,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 이제 이런 원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1심 재판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 속도였다. 재판부는 3번 공판 준비 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 수, 금 3차례 재판을 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증인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날 계획된 재판은 그날 마무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만이었다.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등 필요한 건 다 했다. 즉 말해서 이제 그때 이 재판, 진행된 재판은 무죄였습니다. 재판을 받은 사람이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결정이 한 개인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기준 삼아서 뽑아놓은 재판관들,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긍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생각하고 좀 안심을 하죠. 이게 이제 아주 알려지지 않는 한 개인의 일이라면은 국민들한테 큰 그런 영향이 없겠지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 전체의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상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명숙 씨가 그때 무죄라는 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국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관심을 가졌던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형사재판은 이런 집중심리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가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다. 한 전 총리 측 협조도 있었다.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그는 선거 전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지금 대표 이제 경선에 남았는데 아마 이 사람 생각도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빨리 검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래야 민주당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전열을 재정비할 수가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로 재정비가 되겠죠. 이재명 씨도 만약에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데 하자가 없다, 이런 판결을 받으면 좋겠죠. 자,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도 없어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이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국정에 관여하겠다는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 대학에서 이제 뭐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 예전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었죠. 근데 거기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공부했던 뭐 이제 참 주변이나 이렇게 친구들 생각 뭐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물론 개인의 어떤 그 계획도 있었겠지만은 국가 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뭐 국가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들을 했었죠. 뭐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예전에 이제 고시를 패스하거나 또 패스하지 못했더라도 그 공부하는 과정 아주 그 치열하게,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뭐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물론 이제 그게 일종의 마약이 돼가지고 청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소진했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하여간 그 멋있는 생각을 갖고 공부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가 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제 최영근 논설위원이 했던 것처럼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재판은 그렇다 졸속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마 그 기간도 정해놓은 것도 그 정해놓은 분들이 많은 고심을 했겠죠. 선거재판이라든가. 선거재판을 왜 빨리 끝내줘야 되는가? 다음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내지는 불분명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정치에 참여했을 때 주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지금 검찰이나 법원 조직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전심전력으로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마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이제 본인은 자숙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또 유능하고 젊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을 깔아주고 갖춰주는 게 지금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빨리 결정들 해가지고, 관련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파렴치하거나 도저히 뭐 이렇게 반국가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 하게끔 안내해 주는 게 신속한 검찰과 법원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